기다리지 마라. 연말에 휴대폰만 보게 되는 이유. 연말이 되면 이유 없이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건 특별한 약속이 아닙니다. 아이들 연락이 올까봐 그냥 화면을 켜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연말 모임이라는 게 어른들에게는 파티나 술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왜 유독 연말에 이런 감정이 강해질까요? 1년 내내 떨어져 살아도 괜찮았는데 12월만 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명절이라서가 아닙니다. 연말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송년회를 하고, 친구들은 한 해를 정리하고,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올까? 올해는 얼굴 보겠지. 아니면 최소한 전화라도 하겠지. 이 기대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분위기와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고, 실망과 이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화가 나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복잡한 마음들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기가 가진 특유의 무게입니다. 오늘은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2월 초쯤 되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 바쁘다고 했으니까 안 오려나?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집을 조금씩 정리합니다. 아이들 방 이불도 꺼내놓고 냉장고에 좋아하던 반찬 재료도 사다 놓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며칠 지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혹시 갑자기 온다고 하면 준비 안 된 모습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바쁜데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묻습니다. 애들 연말에 온대? 그럼 얼버무립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어. 아직 얘기 안 했어. 사실은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래도 말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진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정리하면 연말에 부모들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기대하고, 실망할 걸 알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비워두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는지, 내 역할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이들이 오면 그 시간만큼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분명해집니다. 밥을 차려주고, 이것저것 묻고, 챙겨줄 게 있으면
챙겨주면서 나는 분명히 부모가 됩니다.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이 질문들은 답 없이 남습니다. 나는 뭐지? 그냥 혼자 늙어가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연말이라는 시간이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서운함도 견디고, 외로움도 견디고, 스스로에게 화나는 마음도 견딥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왜 이렇게 약하냐고, 스스로를 나무라 보지만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저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정리하면 연말에 아이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단순한 만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존재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왜 이 감정이 생기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감정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그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와야 연말이 의미 있고,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이 시간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연말 내내 허전하고 괜히 나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말은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면 더 좋을 뿐이지 아이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의미를 아이들의 방문 여부에만 전부 맡겨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잘 버텼다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연말이 되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한 해가 저물고 뭔가 마무리되는 기분. 그래서 감정도, 관계도, 의미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서운함도 남고, 그리움도 남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상입니다.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말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 내 삶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관계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면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화면 속에서만 답을 찾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